물어 찾아간 길. 내 키가 할머니 허리쯤에나 닿던 때였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어려운 심부름을 시켰다. 아가, 정미소 지나 산구비 길을 가다 보면 말이다. 큰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논 가운데 아름드리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디 맨 위 다락논이 우리 논이제. 가서 나락이 고개를 숙였는지 좀 보고 오느라. 간 김에 말이다. 거기 언덕에 이 할미가 심은 애기 동백이랑 유자나무가 얼마나 컸는지도 보고. 할머니, 나가 가본 적이 없어서 길을 모른디라. 몰라도 사람이 아니냐. 물어 댕겨오니라. 나는 타박타박 길을 나섰다. 걸어가다가 콩을 거두던 새댁을 만나고, 나무하던 아재를 만나고, 갯가에서 전어를 잡아 갈대 꿰들고 오던 용재형을 만나고, 고구마를 캐 이고 오던 윤희 누나를 만나고, 만나는 이마다 웜에 평이 혼자서 어디 간다냐, 요것 좀 보고 가거라. 여기서 이 짝으로 저기서 저 짝으로 가면은 거시기는 일하고 멋시기는 일하고. 다들 한마디씩 함시롱 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가다가 목이 말라서 밭둑에 발그레한 대추알도 따먹고 돌배랑 팥배알도 따먹고 산국화도 따물고 산 언덕에 배 깔고 누워 기러기 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괜히 슬퍼지다가 툭 머리에 알밤 주는 밤나무를 발로 차다가 후두두두두 외려 몰매를 맞고서 웃옷을 벗어 밤을 그득 싸들고 뉘엿뉘엿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그랑께 말이오. 윤희 누나를 만난께 말이오. 아랫동네 아재가 지게에 태워줘서 말이오. 아가 그려. 근데 나락은 고개를 그랑께 할머니 소나무 아래서 꿩이 푸드득 나는디 가본께로 알을 깠어라. 오다가 뱃마을 성님을 만난게요. 내일 물 들어올 때 전어때가 솔찬히 들 거라는디요. 아가 그랑께 유자나무는 그시 할머니 나가 알밤을 주워왔으라 하나 까 드셔보시오잉. 아니 그랑께 애기 동백은 아따 할머니 걱정 마시오. 나락도 연두색으로 익어가고요. 수수도 고개 숙임시롱 할머니 안부 물으십디다. 그리고요 뭔 애기 동백이다요. 나보다 더 키가 큰 새악시 동백이더만요. 할머니 얼렁 모시고 오라더만요. 유자도 황금빛이 살랑살랑 함시롱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라. 할머니 얼렁 모시고 오라더만요. 할머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고 수줍고 말수가 적던 내가 한꺼번에 말문이 터져버리자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인지 빙그레 바라보던 할머니는 그제서 밤을 까 입에 넣어주셨다. 아이고 장하다. 그래 어찌 우린 오늘 찾았다냐잉. 물어 찾아갔단께요. 할머니가 사람이 지도람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물은께요. 다 잘 가르쳐주고 이뻐해 주던디요. 잘했다 잘했어. 그려 잘 몰라도 괜찮다. 사람이 길인께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빛나고 안다 하는 사람보다 잘 묻는 사람이 귀인이니께 잘 물어 가면은 다 잘 되니께.
빨간 알사탕 하나. 장에 다녀오신 할머니가 모시 손수건에 싸 꼭 품고 온 빨간 알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주셨다. 와, 달다, 할머니. 겁나게 다요.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다. 볼이 불룩한 알사탕을 빨며 나는 황홀감에 소리쳤다. 처음 먹어본 알사탕의 단맛은 며칠이 지나도록 내 입속과 몸 안을 굴러다녔다. 할머니가 잘 익은 대추알을 줘도, 붉은 홍시랑 몰캉한 달래알을 입에 넣어줘도, 아, 거시기 알사탕 참 달고 맛있었는디라. 온통 알사탕 생각뿐이었다. 신식 알사탕의 강렬한 단맛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혓바닥을 물들인 빨간 색소만큼이나 진득하니 나를 끌어당겼다. 흰 눈이 내리고 문풍지 바람이 차온 밤, 처마 아래 매달은 대바구니에서 인절미를 꺼내 화롯불에 구워 호호 불어 조청에 찍어 입에 넣어주던 할머니가 그랬다. 아가, 맛있냐? 수수 조청 맛이 어떠냐? 달고 맛나요. 근디요, 알사탕이 더 달고 맛나요. 최고란께요. 문득 할머니가 침묵하는 걸 느끼며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챈 순간, 알사탕 맛을 본 일에 내 말과 일련의 일들이 스쳐갔다. 그랬다. 할머니는 곶감이든 떡이든 엿이든 어디선가 선물 받은 그 달고 맛난 것들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품고 와 내 입에 넣어주셨는데, 근데 알사탕이 더 달고 맛난디라. 그 빨간 알사탕이. 홀린 듯이 말해왔던 나는 그만 구수한 인절미와 달근한 수수조청을 씹으며 울먹였다. 다른 때 같으면 아가, 울지 마라, 품에 안아주실 텐데, 울먹이는 나를 그냥 두고 구부정히 마주 앉아 아무 말도 없는 할머니가 낯설고 멀어지고, 할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끈이 끊어져 버린 듯 아득했다. 이윽고 할머니가 아가, 이리 오니라. 울먹이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물그릇을 들어 마시게 했다. 평아, 알사탕이 달고 맛나자? 그란디 말이다. 산과 들과 바다와 꽃과 나무가 길러준 것들도 다 제맛이 있지야. 알사탕이 아무리 달고 맛나다 해도 말이다, 그것은 독한 것이지. 유순하고 단박하고 부드러운 맛을 무감하게 가려버리지. 다른 맛들과 나름의 단맛을 가리고 밀어내보는 건 좋은 것이 아니지. 알사탕같이 최고로 달고 맛난 것만 입에 달고 살면은 세상에 소소하고 귀한 것들이 다 멀어져 불고 네 몸이 상하고 무뎌져 본단다. 그리하면 사는 맛과 얼이 흐려져 사람 베리게 되는 것이지. 야, 할머니, 알겠어라. 우리 평이는 겨울이면 동백꽃을 쪽쪽 빰시롱 달고 향나고 시원하게 만나다 했는디, 올해 동백꽃 맛은 어쩌드냐? 나는 말이다, 아가, 네 입에 넣어줄 벽꽃도 깨꽃도 감자꽃도 아욱꽃도 녹두꽃도 오이꽃도
꽃도 가지꽃도 다 이쁘고 장하고 고맙기만 하니라. 이 할머니한텐 세상에서 우리 평이가 제일 이쁘고 귀한 꽃이다만 다른 아그들도 다 그 나름으로 어여쁜 꽃으로 보인단다. 아가 최고로 단 것에 홀리고 눈멀고 그 하나에만 쏠려가지 말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품에 꼭 안겼다. 다음 해 문풍주 우는 화롯불 곁에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안이 계셨다.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워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하얀 눈 위에 작은 내 발자국이 총총히 따라왔다. 동백나무 아래 붉고 선연한 동백꽃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으스스 떨면서 언 손으로 동백꽃을 한 줌 가득 주워 쪽쪽 빨아먹으며 눈길을 걸었다. 아가, 맛이 어떠하냐? 순하고 맑고 시려요. 달고 향그럽고 맛나요, 할머니. 동네 한바퀴. 아가, 정미소떼기 몸살이 심한갑더라. 찹쌀에 낙지를 고았으니 갖다 드리고 오니라. 할머니가 목도리를 둘러주며 묵직한 놋그릇을 내미셨다. 나는 행여 쏟을세라 눈을 크게 뜨고 돌뿌리를 피해서 꼬리치며 따라 나서는 강아지를 살핌시롱 조심조심 걸어가 그댁 마루 위에 죽을 내려놓고서야 숨을 쉬었다. 창호문이 열리고 이마에 수건을 묶은 아짐씨가 몸을 기울여 나를 반겼다. 아이고, 평이가 이걸 여기까지 들고 왔다냐. 고맙다잉. 잘 먹고 얼른 일어나마. 할머니께 감사 인사 전하거라잉. 또 얼마 뒤 할머니가 골목에서 놀던 나를 불렀다. 아가, 센터 옆 새댁이 첫 아그를 낳고서 젖이 잘 안 나온갑더라. 애저 한 마리 고았은께 새우젓 간해서 다 드시라 전해라잉. 이번엔 그릇이 아니라 냄비였다. 할머니 무거운디요. 샘터까지 가다가는 팔이 빠지겠는디요. 나는 웃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자박자박 샘터길로 나섰다. 평아, 어디 간다냐? 물동이를 이고 오던 숙이 누나가 물어도 나는 발을 헛디딜세라 쳐다도 안 보고서 말했다. 시방요, 아그 저지요, 할머니가요, 애저탕을요, 나가요. 저수지 얼음판을 가는 것 같아서 나 그냥 가볼게요. 잉? 호호호호, 뭔 말이다냐잉. 암튼 애저탕이 평이 니를 담아 들고 가는 것 같다야. 나도 그만 웃겨서 손이 흔들릴세라 냄비를 더 꽉 쥐었다.
큰 팽나무 아래 동네 샘터에 이르자 배추랑 무랑 아욱이랑 꼬막이랑 파래김이랑 갑오징어랑 저녁거리를 씻고 물을 뜨러온 누나들과 엄니들이 평아 그게 무엇이다냐 먼 뒤 옥새마냥 살금살금 들고 간다냐 아이고 맛난 냄새네 한마디씩 건네며 또 나를 자꾸 불렀다. 아 그니까 할머니가요 새댁 아그 저지요 그 시방 나가 팔이랑요 겁나게 무거워서라 나가 말을 못한게요. 물기 어린 바닥에 미끄러질세라 또 앞만 보고 걸었다. 아이고 너가 할머니 마음씨하고는 평이가 다 컸다야. 할머니가 굽어질수록 평이는 아기 장군처럼 자란다야. 장하다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애저탕 냄비를 두 손으로 모시듯 들고 새댁네 살인문을 엉덩이로 밀고 마루에 내려놓고서야 털썩 토방 댓돌에 주저앉았다. 새댁이 아가를 안은 채 얼굴을 내밀고 아재가 소 외양간에서 걸어 나왔다. 아유 어찌까나 이 귀한 애저탕을 할머니 당신 드실 것도 없을 텐데 잘 먹고 젖 불어 애기 먹이면 안고 찾아뵙겠다 전해주거라. 우리 평이 멋져보네. 고맙다잉.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댕겨왔으라. 긴장이 풀린 몸으로 하느적 평상에 풀썩 앉았다. 아이고 우리 손주 고생했네. 이리 오소. 팔이랑 다리랑 아프제. 이 할미가 인자 갈 날이 머지 않아서 마음은 청푸른디 손발이 안 따라서 우리 평이가 나서야 안 쓰겄는가. 그 소리에 힘들고 불만 차던 마음이 싸하니 가시며 갑자기 무섭고 슬퍼져서 할머니 가지 말어. 가면 안 돼. 울먹이고 말았다. 아가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주름지고 닳아지고 흙이 되는 것이지. 그랑께 눈이 총총할 때 좋은 것 많이 담고 좋은 책 많이 읽고 몸이 푸를 때 힘쓰고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손발 좀 아낀다고 금손 되겠냐 옥손 되겠냐. 좋을 때 안 쓰면 사람 베린다. 도움 주는 일 미루지 말고 있을 때 나눠야 쓴다잉. 다 덕분에 살아가는 것인께.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감사받고 인사받는 좋은 일은 꼭 나를 불러시키던 우리 할머니. 얼마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얼마 뒤 벼락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른 봄날이었다. 해토의 애기쑥과 달롱개와 맹이싹이 고개를 내밀 즈음 건너집 아재가 숙제하고 있는 나를 찾아왔다. 우리 집 담장이 무너졌는지 말이다. 오후에 도울 손 있으면 좀 와달라고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겠냐? 평이 네 목소리가 파도처럼 힘차고 봄바람 마냥 안 곱냐? 네 말고 누가 있겠냐? 강석이 아재의 사근사근 배 씹는 소리 같은 부탁에 나는 동네 한 바퀴 도름시롱 집집마다 일손을 청하였다. 오후가 되자 30이 넘는 장정들이 아재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어라 이게 무엇이오. 서너 발도 안 되는 담장 무너진 것 같고서 일손 30을 불러 모은다냐. 혼자 해도 사나을 싸먹 하면 되겠구만. 이깟게 일이여 놀이여. 동네 청년과 어른들은
흙을 이기고 돌을 고르고 척척 담장을 쌓다가 차려낸 술상을 오가며 반쯤 놀고 반쯤 일하다 한나절 만에 튼실하고 멋진 담장을 빚어냈다. 내친 김에 뒷산에 진달래랑 다복소리랑 동백 몇 그루를 떠와서 심어주고 장마 물길과 도랑 보수까지 말끔히 끝내는 것이었다. 담장 잘 나왔네. 제주꾼들이 다 모여 거드니까 궁궐 담장보다 멋지네. 야, 이 집 주인 댁이 귀티가 나부네잉. 아이고 마마, 여기 바지락전이랑 도다리회랑 막걸리가 동나 싸웁니다. 아재요, 형수요, 이참에 더 선보일 거 있으면 다 해드릴란께 말씀을 하시오잉. 먹을거리 거둔다고 누나들이 살금살금 모여들자 청년들은 더 힘을 내며 눈을 빛냈다. 그랬다. 동네 일이란 게 그랬다. 어찌 보면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노작노작 느긋느긋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일이란 게 말이여, 평생 하는 일인데 말이여,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사이좋게 함시롱 신명나게 하는 게 더 중하지. 그럼 우리네 인생살이가 길게 보면 말이여, 서로 나누고 기대는 것이 최고의 효율이고 믿음이 아니겠는가. 암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그라제 백지장도 맞들어 봐야만 바위 같은 시련도 함께 맡을 수 있는 거제. 아따, 캄캄한 밤하늘 쬐맨 별들도 모이면 은하수가 되고 그리운 견우직녀도 만나불자이. 평이 땜시롱 우리 동네 청춘남녀 견우직녀 다 모여버렸네. 그날 이후 동네 한바퀴는 내 몫이 되고 말았다. 평아, 강가 빨래터에 말이다. 지난 장마에 돌판이 떠내려갔는디 여태 손을 못 봤다. 오늘 날도 좋은께 남정네들 몇몇 와서 너럭바위 좀 깔아달라고 전하면 좋겠구마잉. 동네 우물에 이끼가 떠오르던디 물 맑게 나오게 닦을 일손들 좀 모아온나. 누나들 노는 정미소 마당 배구장 아니냐. 거기 그물이랑 기둥이 서금서금 하더라. 나무 좀 새로 해와서 짱짱했으면 좋겠는데. 햇살 좋은 쪽에다 긴 의자도 좀 만들어주고잉. 염전 물수레가 삐그덕하더만 오늘 해지기 전에 모여 수리해 불자고 싸게 한 바퀴 돌고 오니라잉. 그럴 때마다 나는 매번 더 단정하고 사력 있게 더 환한 낯빛으로 일손을 청하러 다녔다. 나아가 너가 할머니한테 보살핌 받은 게 얼마인디. 평이가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지. 그려. 걸음 2지개만 내고 갈 테니까 먼저 가거라. 내 아랫놈 물고만 잡고 얼른 가마. 아따, 평이가 동네 한 바퀴 돌았다 하면 일손 넘치게 모으네 그려. 이러다 커서 나라 한 바퀴 돌았다 하면 온 나라 일손 다 모으겠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가 흐르면서 나는 건너집 강석이 아재와 동네 어르신들의 속 깊은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제일 아픈 욕이던 시절, 말을 잃고 풀이 죽어가던 나를 부추겨 동네 한 바퀴 사명을 줌시롱. 서로 알게 모르게 어린 나를 북돋아주고 내 꺾인 날개를 되살려주던 말없는 배려와 보살핌의 마음들. 덕분에 나는 더 정하고 더 올곧고 더 힘차게 자라날 수 있었으니 내 그립
작고 고마운 동네 한 바퀴. 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눈물꽃 소년.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눈물꽃 소년.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다 같이 관심과 관용, 애정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박노해 작가님의 눈물꽃 소년을 읽는 내내 이 속담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꽃 소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아직은 마을의 이웃끼리 두레나 품앗이를 통해 서로의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정과 아이들까지 함께 돌보던 시절,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밥때가 됐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골목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보이면 누구든 데려와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기꺼이 밥을 먹이던 그런 이웃이 있던 우리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읽는 내내 그립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의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도 이런 동네 풍경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마주할 수 있었고요. 정말 밖에서 신나게, 그때는 뛰어노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은 가서 밥 먹고,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랬던 시절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이웃 간의 교류는 고사하고 얼굴 마주할 시간조차 부족한 시대가, 또 편리하지만 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시대가 달라졌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때 그 이웃의 정이 넘치던 그 옛날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 가보는 길을 물어 찾아가던 어린 평이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린아이가 힘들까봐 지게 태워주던 동네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평이는 정미소도 샘터 옆 새댁집도 능숙하게 찾아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어린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알사탕처럼 세상에 달고 맛난 것만 입에 달고 살면 소소하고 귀한 것들과 멀어지고 몸이 상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신 할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감사받고 인사받는 좋은 일은 꼭 손주 평이를 시켜서 덕을 쌓게 하셨죠. 할머니. 그런 지혜로운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말을 잃고 풀이 죽어가던 평이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줄 채비를 하고 칭찬으로 길을 북돋아주던 동네 어르신들의 배려 덕에 평이는 정 많고 올곧고 힘찬 아이로 클 수 있었음을 읽고 있자니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람. 참 사람 냄새 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인데, 그쵸? 사람이 답이다. 우리 평이, 어린 소녀는 앞으로 나아갈 이 넓은 세상의 축소판인 작은 마을, 작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첫사랑, 우정, 부끄러움, 억울함, 실수, 상실감, 자긍심,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지 못한 갈등들을 극복하며 해결해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 모두가 유년 시절에 겪은 어떤 인상 깊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기억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다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또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풍경, 이젠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내 몸은 이렇게 자랐지만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년을 꺼내들어서 남몰래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네, 박노해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꽃 소년 정말 행복하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